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정여울 작가의 나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를 다시 읽다 보면요, 문득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 채널에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다시 접하게 되면서 어렸을 때 봤을 때랑 현재 느끼는 바가 많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정여울 작가는 어린 왕자를 통해 나의 내면 아이를 만나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또 내면 아이와 성인자아 간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오랫동안 내가 숨기고 억압해왔던 부분을 이끌어주고 치유하게 해줍니다. 이 책은요, 괜찮을 줄로만 알았던, 괜찮을 것만 같았던 어른들을 위한 치유와 극복의 안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왕자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듣고 오셔도 되고요. 이 책 중간중간에도 어린 왕자 번역본이 삽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여울 작가님의 나의 어린 왕자, 크레타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당신 안의 내면 아이가 아직 울고 있다면 당신의 첫 번째 상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는 것은 본래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대부분 최초의 상처를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첫 번째 충격과 상처를 겪었기 때문이다. 편안하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쫓겨난 경험이야말로 인류의 원초적인 트라우마가 아닐까. 그런데 보통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의 상처는 어린 시절 이루지 못했던 소망이나 주변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나 충격을 가리킨다. 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평생 자라지 않는 어린 아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내면 아이라 부른다. 심리학자 니콜 르페라는 내면 아이를 이렇게 정의한다. 어린 시절에 부정되고 억제된 욕구와 감정뿐 아니라 창의성, 직관, 놀이 능력 같은 긍정적 힘 역시 내면 아이라고. 내면 아이의 상처란 아동기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한다. 니콜 르페나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해서 내면 아이의 7가지 유형을 보여준다. 첫째는 돌보미 유형이다. 돌보미 유형은 공의존, 즉 자신의 정서적 욕구나 자존감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라 믿는다. 둘째, 과잉 성취 유형은 필사적으로 성공과 성취를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낮은 자존감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든 타인의 검증을 받으려 하며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뿐이라 믿는다. 셋째, 저성취 유형의 내면 아이는 비판과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하기에 자꾸만 움츠러들고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 저성취 유형은 투명인간처럼 살기를 꿈꾼다. 밀당 같은 것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며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다. 넷째, 구조자, 보호자 유형은 주변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구원하려 한다. 다른 사람들은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고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여 타인이 자신을 우러러 보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파티스타 유형은 매우 외향적이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내면 아이다. 단점이나 힘든 모습을 결코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 파티스타 유형의 내면 아이는
행복한 척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사랑받기를 원한다. 6째, 예스맨 유형의 내면 아이는 자기 희생을 추구하여 인정받으려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타적이고 착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자기 희생만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7째, 영웅 숭배 유형은 끊임없이 자신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고 실수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영웅적인 인물을 롤모델로 삼아 그를 성공적으로 모방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 7가지 내면 아이의 특징이 나에게 모두 존재하고 있음에 놀랐다. 나는 때로는 예스맨이었고 때로는 영웅 숭배자였으며 때로는 파티스타처럼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늘 외롭고 버림받고 상처 입은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야 내면 아이의 상처 입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다. 내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며 심장 박동처럼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당신 안의 내면 아이는 지금 성인이 된 당신의 보살핌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외면만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도망만 칠 뿐 진정으로 치유와 성숙을 경험할 수 없다. 나는 내면 아이의 상처와 용감히 대면하기 위해 내면 아이와의 대화를 담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내 슬픈 내면 아이야, 잘 있니? 우선 이렇게 내면 아이의 안부를 물어보자. 오랫동안 당신이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내면 아이는 그토록 오랫동안 꼭꼭 숨겨둔 이야기를 당신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마침내 진정한 성숙과 치유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의 어린 왕자를 되찾아 드릴게요. 어린 왕자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눈부신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아이로 마침내 다다르는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통로죠. 그 길은 거대한 미로처럼 보이고 너무 복잡한 신비의 베일에 쌓인 것 같아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분명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다다르는 하나의 길입니다. 어린 왕자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제 안에도 조종사처럼 황급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사막의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걸어 나와 제발 양 한 마리 좀 그려달라며 뜬금없이 말을 거는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조이라는 이름에 어처구니 없이 해맑고 슬픔이 많은 내면 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을 저마다의 가장 찬란한 가능성이 바로 내면 아이일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어 안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의 아픈 그림자를 보살펴 주어야만 내면 아이의 환한 빛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파하는 상처들이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이루고 당신 안에 숨겨진 눈부신 재능과 가장 따스한 사랑이 바로 내면 아이의 빛입니다. 이미 다 큰 어른이 되어버려서 다시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당신을 내면 아이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을 때마다 당신 안의 내면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 서러운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쓰다듬어주고 내면 아이의 빛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 책이 당신 안의 내면 아이와 밤새도록 아름다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향기로운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세상으로 내보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꿈꿉니다. 어린 왕자가
제 안의 내면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눈부신 통로를 열어준 것처럼 이 책이 여러분의 내면 아이와 평생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주기를. 루나와 조이, 첫 번째 만남. 분명 내가 흘린 눈물인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어느 겨울날. 나는 춥고 어두운 골방 안에 난로를 켜놓고 그 불빛에 의지해 어린 왕자를 읽다가 갑자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14살 아이가 무에 그리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거의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오래오래 토해냈다. 내 안에 그토록 많은 눈물이 고여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영원히 지구를 떠나는 장면이 너무 슬퍼서였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런 설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그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내 안에 알 수 없는 눈물은 뚜렷이 해명되지 못한 채 내 안에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어른이 되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면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내면아이는 내게 충격적인 개념이었다. 내 안에 영원히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아이가 있다는 것.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는 부분이 바로 내면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게 된 성인 자아가 내면아이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묘한 양가 감정에 사로잡혔다. 반감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성의 언어, 어른의 언어로는 이렇게 질문했다.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다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유치한 것 아닌가? 성인 자아는 이 세상에 힘겹게 적응하며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런데 내 안의 내면 아이는 미친 듯이 기뻐했다. 내면 아이는 성인 자아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넌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지? 넌 어른이 되어 바삐 살아가느라 하루하루 힘들었겠지. 하지만 난 네가 쳐놓은 마음의 새 창살 속에 갇혀서 항상 너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마치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대뜸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처럼 이제야 너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 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 내 안의 내면 아이의 첫 번째 외침이었다. 난 그 아이가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낼 줄은 몰랐다. 한 번도 이름 붙여준 적 없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였다. 아주 무뚝뚝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내 안의 성인 자아는 처음으로 얼떨결에 인사를 했다. 그래, 너구나. 네가 거기 있었구나. 난 네가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몰랐어. 난 이제 너무 세상에 찌든 어른이 되어서 미쳐 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미안하구나. 네가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어. 잘 있었니? 난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내 안의 내면 아이에게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말했다. 네가 잘 있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잘 있겠니? 너와 난 원래 하나였으니까. 우선 나에게 이름을 붙여줘. 내면 아이 같은 어려운 단어 말고 그냥 예쁜 이름을 지어서 붙여줘. 네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그런 빛나는 존재의 이름을 붙여줘. 내가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그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니. 이 대바라진 내면 아이의 거침없는 요구에 나는 화들짝 놀랐지만 그 말이 맞았다. 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이 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디서부터 그런 이름이 튀어나온 것일까? 난 어떨결에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그래, 조이. 널 조이라 부를게. 난 조이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좋았어. 이름만 들어도 말 그대로 기쁨이 느껴지잖아? 하지만 차마 그 이름이 좋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나랑 안 어울린다고 할까봐. 난 우울한 사람이니까. 걸핏하면 슬퍼하는 사람이니까. 환하고 경쾌하고 명랑한 조이라는 이름. 그렇게 가볍게 반짝이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 어린 왕자 못지않게 아무런 거침없이 사람의 마음에 곧바로 돌직구를 날리는 내 안의 내면 아이. 조이는 까르르 웃으면서 잘도 조잘거렸다. 조이, 그 이름 참 좋다. 나도 너에게 기쁨이고 싶어. 하지만 나도 너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 둘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넌 항상 슬프다며? 그럼 넌 밤의 사람인 거야? 밤의 사람, 달밤의 사람,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 그럼 네 이름은 루나라고 하자. 루나, 어디 한번 너의 소원을 말해봐. 루나?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니. 완전 마음에 드는데? 예전에는 제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한때는 깊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디 잘 지내기를 빌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너무 어려운 소원 말고 너의 이야기를 무진장 솔직하게 쉼없이 들려달라고 빌어볼래. 조이, 너의 이야기를 그냥 마음껏 들려줘. 조이, 입이 아플 때까지 한번 신나게 떠들어봐. 그거야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지. 사실 지금은 그렇게 평생 무뚝뚝했던 루나, 네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기뻐. 난 이제 너에게 자꾸만 부탁을 할 거야.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내 별에 두고 온 나만의 새침하고 아름다운 장미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내 소중한 친구 여우를 잃어버린 이야기도 네가 그렇게 좋아했지만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어린 왕자처럼. 내 안의 내면 아이의 서글픈 고백에 가슴이 저려왔다. 나에게도 나만의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이야기 속의 어린 왕자. 그 이야기가 도저히 머나먼 나라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사가 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내 이야기 같았던 그 시절에 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내가 미처 다 흘리지 못했던 내면 아이의 눈물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14살의 겨울밤, 일부러 형광등이나 스탠드를 켜지 않고 빨간 난로불에 의지해 바닥에 웅크린 채 어린 왕자를 읽었던 내 안의 내면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것이다. 입시 지옥의 광풍에 휘말려 온갖 입학과 면접과 취업의 스트레스에 찌들어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지고 아파하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에 휩쓸려 나는 내 안의 어린 왕자를 잃어버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난로 불빛에 의지해 고요히 나만의 어린 왕자를 어여삐 쓰다듬던 14살의 나를 간절히 되찾고 싶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가끔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불러 안부를 묻곤 했다. 조이, 있잖아. 사실 난 네가 너무 그리워. 난 어른이 되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거든.
하지만 난 아무래도 널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뻔한 어른이 되어버렸거든. 너를 보면 난 한없이 부끄러워져. 이제 지금의 내 모습엔 그 시절 어린 왕자 같은 순수함이 전혀 없어. 내가 돌보고 보살펴야 했던 내 안의 내면 아이 조이는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도리어 나를 걱정했다. 난 네 안에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던 것이지 결코 사라진 게 아니야. 난 항상 너를 향해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었는걸.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내도,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해내도 내 안에 어린 아이는 죽지 않아. 어린 왕자가 지구를 떠났지만 사하라 사막의 어느 모래 언덕 위에서 반짝이는 별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내면 아이가 뭔가 모자란, 덜 자란,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면 아이는 내가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내 안의 소중한 잠재력이며 어린 왕자처럼 해맑고 여리면서도 당차고 사랑스러운 내 안에 가장 환한 빛이었다. 이제야 그 이해할 수 없던 눈물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막 어른이 되려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내 몸은 더 이상 어린이의 몸이 아니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사춘기 같은 거추장스러운 통과 의례 따위는 재빨리 건너뛰고 싶었다. 어느 날은 못 견디게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느 날은 결코 어른 같은 건 되고 싶지 않기도 했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내 안의 어린 왕자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어른이 되면 내 안의 어린 왕자, 내 안에 그토록 아름다운 내면 아이와 끝내 작별할까봐 미치도록 두려웠던 것이다. 괜찮은 척했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어. 조이는 그날 이후로 루나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말을 걸어온다. 루나, 왜 너는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어두운 기억밖에 없어? 물론 아니지.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대체로 우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처를 많이 극복했다고 믿었는데 어떤 날은 와르르 무너져버려. 어떤 날? 누구랑 제일 친하냐는 질문을 받은 날. 누구나 가장 친한 친구는 있다고들 하잖아. 그런데 나는 평생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어. 너에겐 좋은 친구가 이미 있잖아. 그들이 편하지 않아? 조이, 너도 아는구나, 내 멋진 친구들. 그런데 그게 문제야. 분명 좋은 친구는 맞는데 내가 편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 그 친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데 나는 아주 친한 친구 앞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해. 그들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앞에서는 나에게 방긋방긋 웃어주고 뒤돌아서면 날 싫어할 것 같아. 루나, 혹시 그 일 때문이야? 무슨 일? 어렸을 때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일. 너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가 네 등 뒤에서 널 욕했잖아. 네가 없는 줄 알고. 그랬지. 어쩌면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 저 사람이 앞에서는 친절한데 뒤에서는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나 참 바보 같지. 아니, 누구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상처받았을 거야. 넌 상처받을 자격이 있어. 상처받을 자격이 있다니. 그 말 참 좋다. 난 상처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나 봐. 소심하고 너무 자주 상처받고 그런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도 상처 주지 않는데 혼자 상처받을 수는 없잖아.
루나, 너도 그렇지만 어른들은 참 이상해. 자꾸만 스스로를 찌르고 핥히잖아.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을 좀 멈추면 좋겠어. 조이, 넌 역시 조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밝아서 참 좋다. 원래 내면 아이에게 성인 자아가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우린 왜 반대지? 네가 나를 위로하고 있잖아. 어른인 네가 나보다 더 나약하고 불쌍하니까 그렇지. 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항상 불행하잖아. 루나, 넌 참 이상해. 멀쩡한 자신을 매일 핥히고 있어. 그런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나? 난 결점투성이인데 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내 곁에는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 말고 뭘 더 바라는 거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런 걸로 널 만족시킬 수 있어?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진 않아. 물론 예전에는 나도 바랬어. 더 좋은 집,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뛰어난 무언가를 항상 바랬어. 하지만 요즘은 좀 더 소박한 꿈을 꿔. 더 많은 걸 바랄수록 삶이 너무 피곤해진다는 것을 알았거든. 요즘 나의 소원은 이거야. 조이, 너처럼 밝아지고 싶어. 내 안에 너처럼 환하고 해맑은 존재가 있다는 게 아주 큰 힘이 돼. 너와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 그거 참 반가운 소리다. 네가 나의 소중함을 이제 알기 시작하다니. 칭찬은 항상 기분 좋아.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어린 시절 그 친구는 왜 너를 욕한 거야? 어른들이 나와 친구를 자꾸 비교하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 나의 성적이 조금 더 좋고 내가 좀 더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스트레스였어. 난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 친구는 내가 가진 걸 항상 질투했어. 그런데 나도 그 친구를 부러워하긴 했어. 그 애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반장도 여러 번 하고 한마디로 카리스마 있었어. 난 그 친구가 부럽긴 했지만 뒤에서 욕하진 않았거든. 그 친구를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욕한 건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좋아하는데 어떻게 뒤에서 험담을 하겠니? 그 애가 널 괴롭히니까 너도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끄럽네. 뭐가? 그 친구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욕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그토록 좋아했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게 내 사랑은 참 얄팍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도 사랑해야 하는 거야?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이 깊다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폭포수처럼, 소나기처럼 그냥 그렇게 제 마음대로 흐르는 게 사랑 아니고? 조이, 너 벌써 사랑을 아는구나. 넌 어린 왕자처럼 자꾸 여리기만 한 줄 알았더니 어린 왕자야말로 사랑을 알잖아. 네가 그 사람과 보낸 시간만큼 루나,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4시에 온다고 하면 3시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게 사랑이잖아. 넌 사실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면 그 전날부터, 아니 만남의 약속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설레는 사람이잖아. 그래.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 친구 때문에 설렜던 순간이 기억나지 않아. 아주 어린 시절엔 설렜는데 그 아이가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걸 알고 나서 설레지 않았어. 무섭고 두려웠지. 그 아이를 매일 보는 것이.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꼭 사랑하는 건 아니야.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가 중요하지. 그 아이에게 왜 너는 내 욕을 하고 다니니? 당당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친한 척 좋아하는 척
괜찮은 척했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집으로 가는 버스도 같았고 사는 동네도 같고 부모님들도 서로 자주 보았으니까. 친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행복한 척, 친한 척, 괜찮은 척하면서 넌 어른이 된 거구나. 난 그런 거 못하는데. 난 지금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어. 좀 울어도 돼? 그럼 내 앞에서는 얼마든지 울어도 돼, 조이. 솔직한 네 모습이 난 부럽다. 넌 원래 언제 어디서나 잘 울 줄 아는 애였어. 친구가 널 욕하는 거 알게 된 날 학교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지? 너무 오래 울어서 쉬는 시간 다 끝나고 수업 시간 종치고도 못 들어갈 뻔했잖아. 그랬지. 세상에서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구나. 아직 그건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 일단은 충격을 받았어. 나는 그 친구를 아주 많이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날 질투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욕했으니까. 그런데 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난 이제 친구가 없구나. 사실 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거든.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장 많이 봐왔던 그 친구가 전부였어. 그 유일한 친구가 내 성적이나 피아노 연주 실력이나 어른들이 날 칭찬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싫어한다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울었어. 왜 난 이렇게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지? 소설이나 영화 속의 수많은 베스트 프렌드 이야기처럼, 교과서 속 오성고 한음처럼 난 그렇게 격이 없는 친구를 간절히 원하는데 왜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일까? 난 왜 이렇게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사람일까? 나에게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어. 지독하게 외로워서 운 거구나. 너를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운 거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게 어처구니 없기도 해. 14살이었거든. 그런데 그 친구가 날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안 건 꽤 오래전부터였어. 사실 난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 조이, 진심이야? 그럼 난 아닌 척하는 말은 전혀 못하는걸? 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밖에 못하잖아. 생각해봐, 루나. 너의 문제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니야. 넌 너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했잖아. 넌 너의 편이 아니잖아. 내가 나의 편이 아니라니. 그거 너무 아프다. 그 친구에게 말하지 그랬어. 왜 너를 욕하냐고. 그게 어려우면 친구인 척이라도 하지 말지. 애쓰느라 더 진을 빼버렸잖아. 친구인 척 안 해도 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애써 친구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필요가 없어. 그 시간에 어린 왕자처럼 홀로 여행을 떠나. 네가 사는 곳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사는 행성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친구는 아주 머나먼 곳에서도 찾을 수 있어. 어린 왕자는 다른 별에 사는 비행기 조종사 아저씨랑 친구가 되었잖아. 인간이 아닌 여우와도 친구가 되었잖아. 정말 그렇네. 난 멀리 떠나 친구를 찾을 용기가 없었구나. 난 그 친구를 밀어낼 용기도 부정할 용기도 없었던 거였어. 조이, 그런데 너는 친구가 누구니? 내 유일한 친구는 너야. 바보, 그것도 몰랐어? 하지만 루나, 나는 너만으로도 충분해.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남모르게 나에게만 윙크해주는 것처럼 기뻐. 그냥 무작정 기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기뻐?
넌 정말 욕심이 없구나. 내가 한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네. 넌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내 모습이기도 하니까. 그럼 난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기뻐. 놀자고 해주면 더 기쁘지. 어린 날의 어느 심심한 오후처럼 조이야, 놀자. 이렇게. 그래. 조이야, 놀자. 오늘은 그냥 놀자. 오늘같이 날씨도 흐리고 몸도 피곤한 날엔 일하기가 더 힘들어. 놀자가 아니고 놀자 라고 해야 좀 더 놀 맛이 나지. 조이야, 놀자. 조이야, 놀자. 그래, 놀자 할 때 올해 악센트를 줘야겠구나. 그런데 뭘 하고 놀아야 하지? 노는 법을 잊었나 봐. 조이는 한숨을 푹 쉬었다. 넌 정말 바보구나. 어른이 되면 저절로 너처럼 바보가 되는 거니? 노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 방법도 도구도 필요 없어. 장난감도 필요 없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버려. 지금 네가 이 순간 제일 하고 싶은 걸 해봐. 푸르른 들판으로 나가서 무작정 뛰고 싶어. 운동 부족으로 몸이 엉망이지만 뛸 수 있는 체력도 안 되지만. 넌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니? 체력이 안 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럴 기분이 아니다. 너무 안 되는 게 많아.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결국 원래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뭔가 찔리는 느낌인걸? 그래, 난 그냥 지금 일단 마음껏 뛰고 싶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머리카락 마구 휘날리면서 무작정 뛰고 싶어. 그래, 나가자. 들판으로. 그런데 어느 들판? 바보. 어디든 네가 기쁘고 신나는 곳이 있으면 돼. 그곳이 들판이야. 그래, 일단 나가보자, 조이. 일단 뛰어, 루나. 들판으로 나가려면 일단 운동복과 신발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다가 날 다 새겠어. 그냥 뛰자니까? 무조건 나가. 그렇지 않으면 네 변덕스러움과 게으름이 뛰고 싶은 마음을 이겨버릴 거니까. 무조건 뛰자. 조이는 날 너무 잘 알아. 그래, 무작정 뛰자. 잠깐만 기다려. 신발이라도 좀 신고. 난 이미 들판을 뛰고 있어. 넌 항상 느리더라. 생각 좀 그만해. 몸을 움직여. 조이는 너무 빨라. 넌 가벼워서 좋겠다. 티 없이 해맑아서 좋겠다. 어린 왕자처럼, 피터팬처럼. 은유도 이제 그만, 판단도 그만, 비교도 그만. 어서 뛰어. 달리라고. 알았어. 미치도록 숨이 차지만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 내가 나의 진짜 친구가 되는 기분이야.